안녕하세요. 오늘 토론 주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핸드폰 초음파 모기 퇴치 앱의 실제 효과입니다. 각 분야 전문가 3분 모시고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현식 컴퓨터공학자님, 육준혁 전자공학자님, 박선영 데이터과학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먼저 김현식 박사님, 이 앱들은 어떤 원리로 작동하나요? 네, 이런 앱들은 주로 특정 고주파 소리, 즉 초음파를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암컷 모기가 수컷 모기나 포식자의 소리를 회피한다는 가설에 기반합니다. 앱은 15kHz에서 40kHz 범위의 주파수를 생성해 핸드폰 스피커로 출력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주파수 대역이 실제로 모기의 청각 범위와 일치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모기 종에 따라 청각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종의 모기에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육준혁 박사님, 핸드폰 스피커로 정말 그런 초음파를 낼 수 있을까요? 핵심적인 문제는 바로 스피커의 물리적 한계입니다. 초음파는 보통 20kHz 이상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인 스마트폰 스피커는 주로 20kHz 이하, 즉 사람이 듣는 가청 주파수 대역에 맞춰 설계되어 있습니다. 20kHz 이상에서는 출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에너지 전달량도 매우 낮아집니다. 핸드폰의 작은 크기와 낮은 출력은 고주파를 멀리 보내기에 적합하지 않죠. 이런 한계로 인해 앱이 생성하는 초음파가 실제로 모기에게 영향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스피커의 주파수 응답 특성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반적인 스마트폰 스피커는 고주파 대역에서 왜곡이 심하고 출력이 불안정한 경향이 있습니다. 스피커 성능 자체가 문제군요. 박선영 박사님, 이런 앱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까? 네, 지금까지 나온 신뢰할 만한 과학 연구 대부분은 효과에 회의적입니다. 2010년 발표된 메타 분석에서도 10개의 주요 실험 중 8개에서 효과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모기 종에 따라 청각 범위가 다르고 일부는 초음파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즉,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일부 긍정적 결과도 재현성이 떨어집니다. 또한 실험 환경의 통제가 어렵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온도, 습도, 조명 등 다양한 환경 요인이 모기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음파만의 효과를 정확히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소프트웨어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김현식 박사님. 네, 앱 자체는 단순히 디지털 파형을 생성하는 기능이므로 기술적으로는 단순합니다. 문제는 그 신호가 핸드폰 스피커를 통해 제대로 출력되지 않는 것, 그리고 모기의 생물학적 반응을 유도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일부 앱은 주파수를 자동으로 바꾸는 기능도 탑재하고 있지만 핸드폰 스피커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지는 못합니다. 또한 앱의 품질도 천차만별입니다. 일부는 단순히 사인파를 생성하는 반면 다른 앱들은 복잡한 주파수 변조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차이는 결국 하드웨어의 한계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 차이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주파수를 바꾸거나 볼륨을 높이면 도움이 될까요? 이론적으로는 주파수 조절이 가능하지만 핸드폰 스피커의 출력은 1W 미만이고 전문적인 초음파 퇴치기처럼 수십 와트의 전력으로 작동하는 장비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초음파는 공기 중에서 짧은 거리에서 급격히 감쇄되는 특성이 있어 실내 전체에 고르게 퍼뜨리는 것도 어렵습니다. 결국 소리를 키우면 가청 주파수에서 불쾌한 소음만 커지고 초음파 대역에서는 여전히 출력이 미미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배터리 소모도 심해지고 스피커의 수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효과보다는 소음 문제가 생길 수 있겠네요. 박선영 박사님, 그런데 사용자 중엔 효과를 봤다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그런 사례는 대부분 플라시보 효과나 외부 요인의 영향일 가능성이 큽니다. 앱을 켜면 심리적 안정감이 생기고 마침 모기가 적은 환경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방충제를 병행 사용했을 수도 있고요. 실제로 사용자 후기를 데이터로 분석해보면 긍정 부정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곧 효과가 일정하지 않거나 우연에 가까운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또한 사용자들의 주관적 평가는 과학적 실험에서 요구하는 객관적 측정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모기의 수를 정확히 세거나
초음파의 실제 출력을 측정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경험담은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기대 심리가 작용했을 수도 있다는 거군요. 김현식 박사님, 그런데 이런 앱들이 계속 출시되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개발이 간단하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거의 안 들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시도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앱스토어에서 높은 평점이나 긍정적 리뷰를 보면 다른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믿고 다운로드하게 되죠. 이런 평점은 실제 효과보다는 기대감이나 심리적 만족감이 반영된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앱 개발자들도 과학적 근거보다는 마케팅적 측면을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그 근거가 매우 약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핸드폰 초음파 모기 퇴치 앱의 효과에 대한 결론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먼저 육준혁 박사님. 네, 현재의 스마트폰 하드웨어로는 모기를 퇴치할 만큼 강력하고 효과적인 초음파를 생성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리적 한계가 명확하므로 실질적인 퇴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배터리 소모나 스피커 손상 등의 부작용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초음파 퇴치기를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박선영 박사님, 데이터의 관점에서도 정리 부탁드립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는 효과가 없다는 방향으로 일관됩니다. 사용자 리뷰나 다운로드 수는 과학적 증거가 될 수 없고 오히려 플라시보나 환경 요인의 영향을 받은 결과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충제 사용, 모기장, 전자식 모기향 같이 검증된 모기 퇴치법이 더 효과적입니다. 또한 모기의 생태와 행동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통합적인 방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분 모두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을 정리하면 핸드폰 초음파 모기 퇴치 앱은 기술적 한계와 과학적 근거 부족으로 인해 실질적인 효과는 거의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